이 단지 층간소음과 성능을 공식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는 공동주택 성능 등급 인증서를 쉽게 읽을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의무 표시 기준은 500세대 이상 단지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청약단지는 500세대 미만이라 공고에서 인증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정보가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층간소음 관련 항목, 세대간 경계벽 소음 같은 부분을 공식 자료로 먼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확인 불가 구간을 모르고 접근하면 나중에 불이익 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수지자이 에디시온과 비교 분석할 단지는 성봉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입니다. 규모, 가격, 단지 구성, 평면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비교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단지와 비교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분양가가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같은 가격대에서 대체 가능한 선택지가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즉 비싸다, 싸다 말하기 전에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옆에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입지가 비슷한 2015년식 845세대 레미안 수지 이스트 파크로 분양가 적정성 비교를 해봤습니다. 최근 1개월 평균 실거래가가 34평 기준 약 11억 5천만 원입니다. 수지자이 에디시오는 2029년 입주 예정이라 연식 차이가 약 14년 존재합니다. 연식 차이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 1에서 1.5% 수준의 보정을 봅니다. 이를 적용하면 대략 21% 내외의 가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연식 보정을 반영한 수지자이 에디시온의 비교 기준 가격은 대략 14억 원대입니다. 그런데 분양가를 보면 약 15억 원 내외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중도금 이자, 옵션 비용 이 두 가지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 경우 체감 총 비용은 16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해석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브랜드 격차가 크지 않는 데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이라 공급 자체가 제한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를 무조건 비정상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규제 프리미엄이 섞인 가격일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 상황은 좌석이 적은 공연장 티켓과 비슷합니다. 좌석이 적으면 가격이 높아져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같은 가격대에서 실제로 대체 가능한 단지를 현실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보가 성봉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이 편한 세상 수지 같은 단지입니다. 특히 성봉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은 2019년식 2356세대 대단지입니다. 최근 1개월 평균 실거래가가 35평 기준 약 14억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강합니다. 롯데몰, 롯데마트, 성복천 이 세 가지를 끼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교 단지에 포함했습니다. 이번 영상의 흐름은 첫째, 타단지와 비교 분석, 가격과 조건부터 맞춰보겠습니다. 둘째, 입지, 일정, 가격, 핵심만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셋째, 단지 배치도와 향 체크, 여기서는 아쉬운 점도 같이 짚겠습니다. 넷째, 평면도 분석, 타단지 평면도와 비교, 그리고 84 타입끼리 나란히 비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면도 정리표로 한 번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이런 분석이 필요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타단지와 비교 분석입니다. 먼저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성봉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13개 동 지하 6층, 지상 31에서 34층, 2356세대, 수지자인 에디시온 6개 동 지하 3층, 지상 15층에서 25층, 480세대, 주차 대수는 1.19대, 그리고 1.5대, 입주 시기 2019년 6월, 2029년 2월, 주택형 84와 99 타입만, 이번엔 84, 120, 144, 155 펜트하우스, 84A 최고 가격 5억 3,570만원, 이번엔 15억 6,500만원, 84A 발코니 가격 1,220만원, 이번엔 무상입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비교해보겠습니다. 피트니스, GX룸, 탁구장, 골프 연습장, 사우나, 작은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독서실, 어린이집, 경로당, 롯데몰이 위치합니다. 이번엔 피트니스, PT룸, GX룸, 필라테스룸, 골프 연습장, 사우나, 코인 세탁실, 1인 독서실, 작은 도서관, 클럽 라운지, 어린이집, 아너스 클럽이 있습니다. 두 단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성봉역 롯데캐슬은 역세권 대단지의 안정감이고 수지자이 에디시오는 신축 프리미엄과 커뮤니티 강화에 비용이 붙는 구조입니다. 공동주택 성능 비교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한 개 아파트를 추가로 더 갖고 왔습니다. 바로 레미안 수지 이스트파크도 함께 살펴보시죠. 11개 동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845세대, 주차대수 1.27대, 입주시기 2015년 10월, 주택형 84, 95, 98, 117, 118 타입, 84A 최고 가격
가격은 4억 3,390만원, 84A 발코니 1,250만원, 커뮤니티 시설은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사우나, 도서관, 스터디룸, 어린이집, 시니어스 클럽이 있습니다. 연식은 있지만 845세대 규모와 실거래 가격대가 기준점이 되는 단지라서 분양가 적정성 판단의 출발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단지들과 평면도 비교는 네 번째 평면도 분석 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 쉽고 빠르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주요 위치들이 도보 몇 분 걸리는지 체크했습니다. 풍덕초 10분, 동천역 15분, 수지구천역 17분, 죽전역 18분, 이마트 22분, 도보 동선만 놓고 보면 학구는 무난하지만 역과 대형마트 접근은 애매해서 결국 자차 생활 비중이 높은 입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주변 상권을 보겠습니다. 큰 상권은 역시 수지구천역 쪽, 단지 북쪽, 북서쪽에도 73, 117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원가도 역시 수지구청역 쪽에 많습니다. 모집 공고문에 나온 것처럼 여기는 풍덕초로 배정 예정, 중학교는 수지1 중학군으로 배치 예정입니다. 수지1 중학군에 포함된 학교는 수지중에서부터 신봉중까지 수지중, 문정중 정도가 가깝습니다. 모집 공고문 중요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없음,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입니다. 거주 의무가 없어도 투자하는 입장엔 재당첨 제한이 길고 고분양가 망설일 수 있겠습니다. 특별공급 자격되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 모집 공고에 적힌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일정은 29일 특별공급 신청, 30일 해당 1순위 신청, 31일 기타 1순위 신청 날입니다. 이번 아파트 84타입 약 15억 5천만 원입니다. 주변 단지와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지는 바로 옆에 있는 2015년식 레미안 수지 이스트 파크입니다. 34평, 최근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 11억 5천만원, 같은 생활권에 11억대 실거래가 형성된 기준 단지라서 분양가가 어느 정도 위에 있는지 바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단지는 2019년식 수지파크 프루지오 34평 12억 7천만원입니다. 브랜드와 연식 보정을 감안해도 가격 간격이 꽤 남는 편입니다. 세 번째 단지는 2019년식 성봉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35평 14억 9천입니다. 2356세대 대단지와 성봉역 생활권이 합쳐진 가격이라 체감가치의 근거가 분명한 편입니다. 네 번째 단지는 2017년식 이편한 세상 수지 34평 14억 4천입니다. 14억대 중반으로 선봉역권과 비슷한 체급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수지자의 분양가와 가장 직접 비교가 되는 대체제입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 수지자의 에디시오는 주변 실거래 최상단 라인 위에서 시작하는 분양가입니다. 즉, 이 가격을 납득하려면 신축 프리미엄이 아니라 내 동선과 평면 만족도가 확실해야 합니다. 이어서 단지 배치도와 향을 체크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 이번에도 역시 쓰레기 분리수거장, 환기구 등 표기가 없습니다.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자세하게 써있죠.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여기도 써있습니다. 다른 자이 청약단지에서도 역시 빠져있습니다. 최근 청약한 안양자이 헤리티온, 역삼 센트럴 자이에도 없습니다. 모집 공고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본 아파트는 해서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악취,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놓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배치도의 쓰레기장과 환기구 표기가 없을수록 현장 변수는 커지기 때문에 조망보다 소음과 동선 리스크부터 먼저 걸러야 합니다. 단지 배치도상으로 단지 상황 살펴볼까요? 지하철 인접동은 103동은 동천역 쪽이 가깝고 105, 106동은 수지구청역과 죽전역이 가깝습니다. 학교 인접은 102동, 커뮤니티 시설 인접동은 101, 102동입니다. 자, 여러분 상황에 맞는 추천동을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 출퇴근 103, 105, 106, 커뮤니티 생활편의 102, 103, 교육은 102동. 단지 배치도 보고 동간거리 아쉬운 위치 찾으셨나요? 동간거리가 답답한 구간은 햇빛보다 시선과 소음 스트레스가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미리 표시해 두고 피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 동간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에서부터 106동까지, 특히 106에서 105동 요 동간거리 101, 104, 103에서 104 이 동간거리랑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을 다 그어놨습니다. 빨, 주, 초록색으로요. 자, 이 길이들을 선 이렇게 가져왔고 84A 타입 평면도로 잠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를 알 수 있죠. 즉, 이 105에서 106동의 동간거리가 제일
짧고 영향을 받는 건 여기 105동의 4호 라인, 106동의 1호 라인입니다. 106동의 1호 라인은 120 타입, 105동의 4호 라인은 84C 타입입니다.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알파룸, 거실, 안방 발코니, 그리고 105동 쪽에 안방 발코니, 거실. 자, 이렇게 가깝다. 시야가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5동, 106동 바로 여기죠. 이 간격 불편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 방위 표시,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으로 알 수 있죠.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향을 체크해보면 135도 남동향, 225도 남서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2, 3 기준으로 315도 북서향이 있고 45도 북동향도 있습니다. 잠시 평면도 향 체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동을 살펴볼게요. 1, 2호 라인 남동향 135도, 그리고 3호 라인 쪽 방향 남서 225도입니다. 다른 동들도 동일하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 타워형 구조에서 여기 표기해드렸죠. 102, 103, 4호 라인의 침실 2, 3 기준으로 북서향 315도, 침실 2, 3 기준으로 북서향 315도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동향이 있죠. 자, 이렇게 105동 1호 라인 침실 2, 3 기준으로 북동 45도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단지와 비교 분석, 입지, 일정, 가격 분석, 단지 배치도와 향 체크, 이제 네 번째 평면도 분석, 타단지 평면도와 비교, 84 타입 길이 비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면도 정리표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단지를 분석했던 노하우를 통해 전 수백 건 단지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오면서 청약 전략과 타입 선택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춘 1:1 상담이나 청약 비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평면도 분석입니다. 총 7개 평면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4 타입입니다. 84A 타입 107세대를 모집하며 포베이 판상형 구조, 101에서 106동 모든 동에 위치하며 남동향과 남서향입니다. 현관에 들어오면 현관 창고, 침실 2, 3, 그 옆에 복도 팬트리와 뒤쪽 알파룸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디귿자 주방의 창문, 다용도실 넉넉하면서 창문이 있습니다. 안방에는 발코니, 파우더룸과 부부욕실을 지나서 창문이 있는 드레스룸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긴 추가 유상 옵션이 있죠. 알파룸을 주방 팬트리 공간으로, 그리고 홈바로 바꾸는 그런 형태. 이렇게 되면은 주방에 창문이 2개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타입으로 넘어가기 전에 타단지의 평면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할 단지는 성봉경 롯데캐슬 골드타운 84A 타입입니다. 여기는 3베이 판상형 구조, 즉 침실 2, 방 하나가 반대쪽 방향이라는 거죠. 약간 아쉬울 수 있는 구조. 침실 2에는 드레스룸이 있다는 게 특징. 주방 쪽 창문은 폭이 좁은 창문이며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아니고 팬트리 공간입니다. 즉 창문이 있는 주방 팬트리 공간이 있다. 그럼 다용도실은 바로 안방 발코니 쪽에 있습니다. 이쪽이 다용도실, 그리고 거실과 안방을 연결하는 순환 구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안방 바로 이쪽 공간은 드레스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지입니다. 레미안 수지 이스트파크 84A 타입입니다. 여기도 역시 3베이 판상형 구조, 거실과 안방 순환 구조, 바로 이쪽이 다용도실 공간 되겠네요. 반대쪽 침실에 드레스룸이 있는 게 아니고 복도 쪽에 복도 팬트리가 있다는 게 특징 되겠습니다. 딱 이렇게 봐도 이번 타입 포베이 판상형의 남동향이든 남서향이든 향이 좋고 알파룸 공간을 주방 쪽과 통합해서 주방 팬트리 공간, 홈바 구성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 타단지 평면도와 비교해도 꽤 장점이 명확하게 보이는 평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84B 타입입니다. 38세대를 모집하며 이면 개방 타워형, 위치는 101, 103동, 향은 남서향, 침실 2, 3 기준으로 북서향 되겠습니다. 현관 창고와 복도 팬트리가 있고 침실 3쪽에 드레스룸이 있다는 게 특징, 별표. 넉넉한 다용도실에 창문이 있다. 타워형에서 다용도실에 창문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타입 다용도실에 창문이 있습니다. 디귿자 주방의 창문, 거실 이면창 개방감이 상당히 좋겠죠. 안방에는 발코니, 바로 옆에 긴 대형 드레스룸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84 C타입입니다. 224세대 84 중에 주력 타입이 되겠습니다. 3면 개방 포베이 판상형 구조, 101에서부터 106동 모든 동에 위치하며 남동향, 남서향입니다. 현관 창고와 복도 팬트리, 디귿자 주방의 창문, 다용도실에도 창문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이쪽의 창문이 아니고 바로 이쪽 방향의 창문이죠. 3면 개방입니다. 안방에는 발코니가 있고 창문 있는 넉넉한 드레스룸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타입과 다르게 알파룸이 없다는 거, 그리고 다용도실 창문 방향. 이 타입은 역시 모델하우스 건립 타입으로 창문의 형태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 큰 창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드레스룸 창문, 주방 창문, 다용도실 창문 되겠습니다. 이어서 84 D타입입니다. 70세대를 모집하며 3면 개방 타워형, 위치는 102, 104, 105, 106동에 있고 향은 남동향, 침실 2, 3 기준 북동향, 남서향, 침실 2, 3 기준으로 북서향 되겠습니다.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 침실 2, 3, 3이 이면창 구조죠. 그 바로 옆에 창문 있는 알파 공간이 있고 알파 공간의 창문을 열고 길게 마통풍으로 환기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알파 공간은 유상 옵션으로 침실 3 안쪽에 창문 있는 드레스룸으로 활용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은 앞쪽 복도 장식장이 위치합니다. 이 옵션이 모델하우스 건립되어 있는 상황이죠. 창문 있는 다용도실, 디귿자 주방, 거실은 이면창, 안방 발코니, 긴 대형 드레스룸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문의 크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알파 공간의 창문, 다용도실, 주방 창문 되겠습니다. 자, 다음 타입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84 타입 비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84 타입 평면도 나란히 배치해 놓고 이 현관 길이를 동일하게 했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면적이 넓거나 폭이 긴 순서, 표기 색깔은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이 제일 크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만 확인하고 바로 정리하는 표 보여드릴게요. 84A 거실 빨강, B도 빨강, C도 빨강, D도 빨강 동일하다는 거죠. 차이점이 있는 거 확인해 볼게요. 복도 팬트리부터 볼게요. 84A 타입, 자, 이 공간 주황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B 타입 노란색, C 타입이 바로 빨간색. 그래서 복도 팬트리가 제일 넓은 공간은 84C다. 그리고 84D 복도 팬트리 초록색으로 표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방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A 타입 안방 주황색, B타입 안방 빨강색, C타입 주황색, D타입 빨강색. 안방은 타워형 구조인 84B와 D타입이 면적이 넓다. 그 다음은 A와 C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면적을 다 정리해서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실 폭 다 동일하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안방 면적 B와 D가 같고 A와 C가 같다. 세 번째 침실 2, 3 면적 모든 타입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현관 창고 C가 제일 넓고 그 다음 A, B, D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도 팬트리 면적은 C, A, B, D 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84 타입의 폭과 면적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120, 144, 자, 이어서 대형 평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0 타입입니다. 39세대를 모집하고 5베이 판상형 구조, 103, 106동에 위치하며 남동향 100%입니다. 대형 현관 창고가 있다는 게 특징, 별표, 주방 팬트리 공간이 이쪽에 있으며 창문이 있는 다용도실, 그리고 알파룸, 안방엔 발코니, 창문 있는 넓은 대형 드레스룸이 있고 부부 욕실 또한 대형이죠. 욕조와 샤워부스가 동시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상 옵션 확인하셨죠? 모델하우스 건립 타입은 이 마스터존 특화로 해서 나왔습니다. 안방 안에 베타룸 공간이 있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창문들 크기 역시 84 타입과 동일하게 크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44 P 타입입니다. 한 세대를 모집하며 5베이 판상형 구조, 104동, 향은 남동향입니다.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가 두 군데죠. 그리고 옆에 알파룸이 있고 그 뒤에 5개 공간, 침실 2, 3, 4, 그 사이 5개 공간, 3과 안방 사이 또 5개 공간, 대형 부부 욕실, 드레스룸 공간이 두 군데라는 거, 그리고 다 창문이 있다는 것도 특징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욕실도 대형이죠. 샤워부스와 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창문이 2개이며 마통풍이 되고요. 약간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은 다용도실은 실외기실로 넘어가는 문이 있고 바로 창문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침실 3과 침실 4 쪽엔 살짝 벽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참고해서 가구를 잘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5 P타입입니다. 한 세대를 모집하며 3면 개방 5베이 변형 판상형, 위치는 105동 남동향, 가족실과 침실 4 기준으로는 북동향입니다. 바로 이쪽 방향이 북동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 주방 팬트리 공간 보이고 주방엔 창문 2개, 부부 욕실, 가족 욕실 이렇게 해서 화장실이 3군데가 되겠고, 가족실 공간 쪽은 이쪽이며 넓게 5개 공간, 침실 3에는 이면창, 침실 2에는 드레스룸, 침실 4에는 대형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고 욕실도 이어져 있습니다. 알파룸 공간에 살짝 벽툭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안방에 발코니, 대형 드레스룸, 창문까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도 팬트리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 타입이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간을 드레스룸 또는 이 알파룸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평면도 정리표는 잠시 멈춰두고 보셔야 해서 지금 화면에서 핵심 포인트만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기해드린 부분 조금 아쉬울 수 있죠. 84 B타입, 침실 23 북서양 100%라는 겁니다. 84 D타입도 이렇게 되면 100%가 되겠죠. 북서양 70, 북동양 30%. 자,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 드레스룸에 창문이 없는 타입 이렇게도 표기, 다용도실에 창문이 없는 타입 이렇게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분석 내용이 어떠셨나요? 결국 중요한 건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금액, 출퇴근, 교육, 구조, 어떤 요소를 가장 먼저 볼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이걸 명확히 정리해야 후회 없는 청약이 됩니다. 청약 전략이나 타입 선택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민스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